요즘 폭염 속 나의 그 직관 얘기가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는 일단 수요일에 직관이 예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예정이 있고 홍민기 선수의 선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요일에 3개 던졌거든요. 그리고 오프너라는 건 1이닝, 2이닝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이닝, 4이닝 가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이 좀 길면 문제겠지만 진짜 한타 1이닝, 2이닝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박세용 데이비슨 선수가 내려갔는데 홍민기 뒤에 붙일 투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홍민기 2이닝 더하기 콜업 투수 2이닝 더하기 김상수, 구승민 각 1이닝 뭐 이 정도로 가면은 사실은 막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초반에 1회 2회 게임을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인데, 휘뚜루 마뚜루님 말씀대로 김태형이라서 1이닝 2이닝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오프너라는 거는 1이닝 2이닝 정도만 가는 건데, 김태형 감독님이라면은 좋으면은 3이닝 4이닝 계속 두드리 맞을 때까지 쓸 것 같다는 게 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오프너라는 거는 짧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기를 바라고, 또 상대가 두산인데 오프너를 내가지고 또 우타자 라인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조합으로 가면은 한현희 선수를 갈 수도 있지 않나. 뉴스에서도 4이닝 69 한 개 투구를 가져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김태형 감독님의 용병술은 감히 일반적인 팬 시각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결과가 좋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고 롯데야의 혼직 징크스는 지난 등판에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혼직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저랑 인사를 나누면 혼직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혼직 징크스를 깨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제가 1루 쪽에 갑니다. 이번 주에는 1루 쪽 내야 상단, 그러니까 중앙 상단선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1루 상단 꼭대기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발견하시면 인사를 나눠주시면 이제 혼직이 아니다, 그래서 징크스를 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고, 또 댓글들 좀 제가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전반기 마지막 3년전이라 가지고 이거 상대 선발도 사실 또 미지의 투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민석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투수가 지금 저도 전혀 모르는 투수거든요. 우투우타 선수고 2024년에 입단한 선수예요. 굉장히 또 어린 투수인데, 보자. 근데 올 시즌 괜찮네요. 29.2이닝 동안 3.03 1승 2패. 굉장히 처음 보는데 잘하고 있는 투수군요. 우리 롯데전에 안 나왔을 뿐 나름 잘하고 있는 투수인 것 같고, 지난 7월 1일 7이닝 2실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는데, 좀 두려운데요. 왜냐면 롯데가 전형적으로 이런 투수한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또 구속이 빠른 유형은 아니에요. 투심 143 정도 나오는데 전형적인 롯데가 공략 못하는 투수거든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런 처음 본 투수한테는 1회 2회 덤비면 말리는데, 너무 급하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공을 보면서 약간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덤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사실 이런 투수한테 너무 약해가지고. 내일은 그렇고, 전 수요일에 가니까 수요일은 아마 이민석 선수가 우리 쪽에서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인이 말씀처럼 최민석 선수가 잘하고 있네요. 저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그리고 지난 등판만 잘한 게 아니고 6월 18일도 6이닝 동안 삼성전에서 또 3실점으로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가볍게 보일 선수가 아니구나. 2실점이군요. 6이닝 2실점. 쭉 잘하고 있네요. 지금 두산에서 뭐 대체 선발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좀 댓글로 올려주신 거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어디 보자. 네,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 네, 아는 척 해주시면은 반갑게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 어디 보자. 홍빈 복귀 전 인터뷰에서는 바로 쓴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님 직관 반응 쇼츠로 되게 빨리 올라던데 편집자 계신 건가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저는 1인 유튜버고요. 야구장에서 경기 보면서 바로바로 편집해서 올립니다. 거의 공격 때 찍어서 수비 때 올리는 그런 패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님, 황성빈 코스염 밀었으려나? 글쎄, 근데 저는 안 밀었으면 좋겠거든요. 은근히 그게 또 매력인 것 같고, 역시나 황성빈 선수는 좀 킹받게 하는 게 매력이라 가지고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고, 롯데 선발 로테이션 홍민기, 이민석, 나규남, 저 박세용, 데이비슨 선수가 내려갔고 간보아 선수는 뺐기 때문에 다 내려갔죠. 3명이 다 내려가서 롯데 선발 투수는 이제 돼 있고, 홍민기 뒤에 붙일 투수, 콜업되는 투수가 붙을 텐데 아마 정반대 유형인 투수가 나오지 않을까. 윤성빈 선수는 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한현인가 아니면 박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혜린님 말씀처럼 저는 안 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펑키킴님, 야구장에서 인터넷 잘 안 타지던데 와이파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오히려 데이터보다 야구장에 있는 얄쌍한 와이파이가 더 잘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AT인데 5G는 아니고 AT는 진짜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맨 끝자리에 가다 보니까 보통 그 와이파이 그 기계 와이파이 수신기라고 하나요? 와이파이 발생기 그거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서 야구장 와이파이가 뭐든 잡으면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퍼블릭 와이파이가 제일 잘 붙는 것 같아요. 한현희 선수가 2군 말소도 이러면 한현희 선수가 올라올 것 같네요. 뭐 좌완 강속구가 나오고 우완 사이드암. 한현희 선수 이제 강속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유형이 다르니까 나름 효과적인 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현희 선수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산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안 좋게 서서 그렇지 계산이 안 서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N이닝 N실점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막 나쁜 카드는 아닌 것 같고 윤성빈 선수는 7월 2일에 내려갔기 때문에 열흘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가 없고 황성민 볼 때마다 계속 브루노 마스 닮았어요. 머리도 그렇게 해가 좀 그런 느낌이 있고 홈쪽은 사직 반격 좀 잘했으면 작년에 바퀴벌레 때문에 너무 극혐. 그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3루나 외야에서 주로 보기 때문에 별로 본 적이 없는데 1루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1루 쪽이 근데 사람은 똑같이 많은데 근데 약간 1루 쪽이 조금 더 찐찐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3루나 외야가 좀 더 쾌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1루를 잘 안 가는 이유도 있는데 1루를 너무 안 가가지고 가끔씩 2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감 잡으러 1루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불편하시면은 3루나 외야로 오시면 좀 쾌적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벌레 나오는 게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사직구장 오래 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사직 야구장 자체가 좀 습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벌레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키킴님 자리 옮기기가 쉽다. 한현희 선수는 작년에 많이 구른 여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현희 선수는 밉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고 속상한 거지 막 밉진 않아요. 미운 사람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다시피 한 명밖에 없고 커피님 말씀대로 상단석 상단석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루 내야가 제일 좀 여러 가지로 쾌적하진 않아요. 야구 응원 외적인 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소통을 해보도록 할 건데 두산이 지금 순위는 낮은데 그 두산 로테이션이 잭로그 선수가 나오면 굉장히 무섭죠. 왜냐면 우리가 잭로그 선수한테 너무 약해가지고 잭로그 선수가 로테이션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잭로그 선수는 공략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그냥 묶여서 당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렇고 자 윈터씨님 저는 앉아서 응원하고 싶은데 자꾸 일어서서 3루 가서 응원함. 맞아요. 저도 같은 문제 때문에 1루 잘 안 가고 수요일도 저는 잘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루 끝이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강제로 서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페리님 중앙에서 3루 살짝 가까이가 가장 제일 좋은 것 같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3루 쪽 거기가 좀 쾌적한 것 같고요. 잭로그 선수 안 나옵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고 한인이 말씀처럼 그 롯데는 순위가 낮은 팀이 오히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롯데는 그 상대팀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과의 싸움이지 상대팀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번 시리즈 최민석, 김민석, 이민석까지 맞네요. 3민석이 같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위터씨님 우리 전력 분석원들은 언제쯤 공략 못한 투수들이 공략 가능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전력 분석을 해주는데 선수들이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전력 분석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건지 뭐 알 길이 없고 백로그, 와이스, 네일 이렇게 천적이고 또 앤더슨 선수도 영 힘을 못 쓰고요. 최민석, 코러빈, 곽빈 선수는 우리가 좀 공략을 잘했던 것 같고 코러빈 선수는 올해 만난 적이 있나? 라는 생각. 그 화이트 선수는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앤더슨 선수를 한번 공략을 했나? 화이트 선수가 오히려 안 됐나? 박준순 선수도 요새 좋다. 혜리님 3루 가까운 중안 맞아요. 응원 구경 나면서 한잔하기 좋고 그리고 제가 1루 쪽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1루 쪽 가는 게 얼마만이야? 기억도 안 납니다. 6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1루를 자의적으로 거의 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가 있길래 오랜만에 좀 1루 분위기를 한번 볼까 하고 가는 거에 가까운 것 같고 후반기 시작 LG 4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 LG하고 지난주에 저 만났는데 또 바로 만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더 잘 하겠죠? 자, 잭로그 선수 말소는 아니다. 스위퍼에 유독 약하다. 그쵸? 전부 다 지금 힘도 못 쓰는 투수들이 죄다 스위퍼 던진 투수들인데 이게 스위퍼가 물론 공략하기 힘든 구종이긴 하겠지만 우리만 스위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딴 팀도 상대하는데 우리만 와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어디 보자. 그리고 수영을 하고 야구를 보러 갈까 싶기도 하고 챔필에 벌레 너무 많다. 맞아. 근데 사직은 상대적으로 날벌레는 좀 작아요. 날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좀 그랬던 것 같고 혜리님, 아론님은 차이형 때문에 가장 위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직관 리액션 찍으려면은 다른 분들이 지나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차이형 때문에 가장 위쪽으로 가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이형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 때는 거의 짤 리액션은 못 찍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을 어떻게 안 나오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벌레가 도움됐다는 강남이, 홈런볼 공장님 그래도 오스틴 없을 때랑 에이지랑 언능하는 게 그렇죠. 뭐 좋게 생각하면 또 오스틴 선수가 없을 때 하는 게 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홍민기 올릴 줄 알았다. 김태형 감독 스타일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뭐 알고 영입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믿고 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영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관남 선수 벌레 오라고 했다고요? 김진욱은 진짜 아니고요. 근데 김진욱 선수도 참 잘 해야 되는 선수인데 올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봤을 때는 잘 해야 되는 선수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어려워진 것 같아서 일단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김진욱 선수 문제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순철 위원이 강릉고 김진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릉고 김진욱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내일 2명 누구 등록될 것 같냐? 투수 1명, 야수 1명인데 아마 황성빈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투수는 아마 한현희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기사를 따로 안 봤어가지고 기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는 계산이 나온다. 20일에 선발 중책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김태형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김태형 롯데 감독은 홍민기가 중간에서 그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민기가 저렇게 자신의 역할을 해준다면 마운드를 운영하는데 훨씬 좋다. 그다음에 선발에 당겨 쓰는 거 좀 그럴 것 같아서 순리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 김태형의 장난감에 명실상부 등극을 해가지고 이러면 결국은 또 계속 갈갈갈갈인데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니까 김태형 선수는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남 선수가 인터뷰에서 해리님 벌레들 때문에 타자 시대에 흐려져서 오히려 좋다. 특이하네요. 한현희 선수는 올해는 좀 쉬어가는 것 같고 내년은 오히려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몽유열이님 이순철 위원은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은데 곱씹으면 다 만말이라서 선수들이 좀 세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순철 위원만큼 롯데 선수들한테 전력 분석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순철 위원 중계하는 날은 그것만 그냥 선수들이 한번 집중해서 돌려드리면 좋겠어요. 그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코치 수준으로 코칭을 해주신다고 저는 느껴서 이순철 위원 말씀을 좀 새겨 듣고 복습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감이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현희 퓨처스에서도 개발 리더인데요. 근데 뭐랄까 퓨처스 성적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짧게 끊었으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고 어디 보자. 신봉기 위원이 유광남 너무 미움 받는다면서 연봉이 많든 적든 롯데 선수는 다 같은. 그러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이 유광남, 뭐 박세웅 등등 부진하고 있는 고액 선수, 고액 연봉 선수는 근데 돈 많이 받는다고 욕먹을 무슨 원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그런 돈을 받고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날 경기의 부진 이상으로 그 이상의 비난을 들을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날 경기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이게 돈 많이 받는다고 욕먹어도 된다는 굉장히 너무 좀 야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액 선수가 못했으면 그날 경기력에 대해서만 좀 비판을 하는 게 맞고, 그 이상으로 특히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넘어가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세리라 사진이 말씀처럼 구단에서 돈을 많이 준 거지 선수가 뭐 돈 많이 달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진혁 씨는 욕먹어도 쌉니다. 유강남 선수는 2군 내려가면 많이 사준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한현희 선수는 딱히 못 들은 것 같고, 노진혁 씨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그런 것 같고, 박세웅 올스타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출전을 고사하기에는 팬투표 1이란 말이 팬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나가버리면 팬들의 또 응원을 무시를 하는 거라서 안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나가서 좀 마인드셋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휘뚜루 마뚜루님 말씀처럼 다른 선수를 열심히라도 하는 선수는 뭐 안 보이죠. 노진혁 선수라고 부르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수가 경기를 안 하니까. 네, 아무튼 뭐 노진혁 씨 관련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못하는 건 못할 수 있는 건데 최소한의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해야 되고, 올스타전 얘기가 나와서 좀 올스타전 얘기를 해보면,
올스타전 개인적으로는 존재 가치를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경기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제는. 결국은 올스타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한 하루에 한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KBO 올스타전은 그냥 장기자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기자랑을 할 거면은 경기하는 척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난 차라리 팬 페스티벌 형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보면은 그냥 뭐 분장이나 장기자랑 이런 게 메인이 돼버렸는데, 이럴 거면 굳이 힘들게 9이닝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팬 페스티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냥 토크쇼하고. 네, 어차피 그냥 분장 같은 건 다 하니까 저는 경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끼리 화합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혜린님 말씀처럼 자선야구 형식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박세웅 선수 정중하게 거절 문제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찌되건 팬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책임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뭐 부상이나 그런 이유가 그냥 지금 못해가지고 안 나간다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상에서 부진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게 돼가지고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니까 후반기에는 진짜 좀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맞지, 고사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고사는 하지 않되 나가서 좀 뭔가 나가기 전 인터뷰상에서 어떤 좀 더 화이팅하는 팬들한테 좀 메시지를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윙이 너무 컨택이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김태형 감독 눈밖에 너무 난 게 보여서 올 시즌은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쓸 거였으면 진짜 그 좌익수 레이스 심지어 없어가지고 익수 고승민 할 때라도 올라와가지고 수비라도 썼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올해는 조세진 선수가 올라올 일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외야 자원 뭐 황성민, 윤동희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든 것 같고, 일단 내년 스크린 캠프 때 좀 더 맞추는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좀 눈안에 드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시청자가 205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계시고, 또 어디 보자. 좀 얘기할 만한 소식이 있을까? 지금 홍민기 선수 얘기만 거의 기사는 많네요. 기사만 일단 기사를 좀 띄워놓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띄워놓고, 어디 보자. 박세웅 선수가 사랑구심을 해주면, 그러니까 좀 의아한 게 박세웅 부진. 저는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나 해서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로 돌아서니까 이게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박세훈 선수가 어떤 패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시즌 초반에 연승할 때 진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리버스로 가버리니까 이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브라더님 지난 3년 붕붕 스윙이 컸다. 조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세진 수납, 자 일단 좀 변명을 하자면 그 기회가 너무너무 박했다. 그러니까 그 9회 말 마지막 타자 대타, 그다음에 선발 첫 타석 삼진 이후 교체 뭐 이런 식이었고, 콜업하고 일주일 수납하다가 한 타석 대타 삼진 후 말소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컨택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저 상황에서 나가가지고 칠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택 스윙보다는 큰 스윙을 하는 유형, 장타를 치는 유형인데 그런 유형의 타자들은 삼진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수가 못한 것도 있는데 기회가 너무 박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휘뚜루마뚜리님 말씀처럼 김민성 선수 수납하듯이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한번 눈밖에 나면 어지간하면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 같이 진짜 그 극히 제한된 기회를 살려주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시 자기 눈에 안 들어오고, 사실은 그런 선수들이 몇 명 보이죠. 김태형 감독의 눈밖에 난 선수들이.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스타일이 안 맞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고, 박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 눈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수비 주루에서 좀 거친 부분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격감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애매해서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윤성빈을 위한 운영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이닝을 제대로 못 먹어주다 보니 일단 퓨처스에 내려가지고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나올 수 있게끔 그 연습을 시키고 올릴 생각인 것 같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주단지 모시듯 써야 되는 투수였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는 2주 부상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게 2주라고 해놓고 또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급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찌됐건 박찬영 선수나 한태양 선수나 이런 그 선수들이 좀 잘 메워주고 있다고 저는 봐서 서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찬영 선수의 타격감이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너무 고점에 와 있으니까 그동안 잘 뽑아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찬영 선수 수비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험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타구 판단 안 되는 거는 좀 사실 심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경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보자. 윤성빈 선수 핀트를 잘 못 잡는 느낌. 그리고 케이크럽님, 하기 5점 차의 피승조 내시는 감독님이 허용하기에는 윤성빈이 눈에 안 차일 수도. 그쵸. 그러니까 그 믿고 내지를 못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래서 내린 것 같고, 다음에 2루 이호준 쏘도네가, 그쵸. 이제 이호준 선수도 왔으니까 고승민 선수를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루 볼 사람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조진진 선수 수비는 일단은 몇 안 되는 전문 외야수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 5개를 쏴주셨는데 빠르게 또 받아가시면 멤버십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죠. 조진진 선수 수비는 솔직히 제가 플레이 하는 걸 자세히 많이 못 봐가지고 뭐라고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2군 경기나 아마추어 경기까지 찾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1군 경기만 보기 때문에 1군 경기에 출장을 많이 못한 선수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고 윈터씨님, 롯데아님이 한 번씩 얘기하시는 1, 2, 3호기 선발은 이뤄질까요? 보자. 1호, 2호, 3호기 선발, 이거는 후반기에 가능성 있다. 특히 그 우리가 젬병인 투수들 상대로 와이스, 화이트, 앤더슨, 또 누구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이런 투수들한테 그 전공법으로 지금 계산이 안 나오니까 1, 2, 3호기를 추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흔드는 야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선수들을 내가지고 정타가 안 이루어지면 번트를 대건 약간 범력타가 나오건 그런 식의 공략이라도 해보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우체국 소포님 반갑습니다. 봉다리님, 내일은 3루 민성이, 유격수 호준이, 2루수 찬영이가 좋을 듯. 김민성 선수가 보자, 시리에서 말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상 정도가 심한 것 같진 않고요. 관리 차원이라고 하니까 바꿨을 때도 아마 내일 경기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육 손상이 있진 않고 그냥 불편한 정도라서 아마 오늘 쉬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디 보자. 멤버십 받기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끄는 거고, 손주영, 오원석, 손주영 선수한테 완전 당했고, 또 오원석, 여러 명 선수들이 있었죠. 맞아요. 어제 그 김도현 선수한테도 17.1이닝, 17.2이닝 이 시점 뭐 이런 상황이고, 이 시점인가? 그다음에 김민성 선수 얘기 잠깐 하나면, 사직 빅빙 개인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다시 와줘서 고맙고, 1차 그 다음에 작년에 수납 당하고 진짜 마음고생 심했는데 묵묵히 견디고 올해 진짜 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딱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진짜 수납이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너무 심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묵묵하게 진짜 견디고 딱 한 번 온 기회를 안 놓치고 잡아가지고,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진짜 안 좋을 때도 김민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 내야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고 단단해지면서 정상적인 야구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잊고 있지만 그 시즌 초반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게 야구냐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극 초반에 경기력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이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야구를 한다, 이런 플레이가 되는 게 김민성 선수 올라오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올 시즌에 숨은 거의 MVP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 시즌 전체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베테랑의 진짜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동현은 최양 선수 올려봤으면 좋겠다. 근데 김동현 선수는 외야수죠. 외야수인데 일단 그 2호기 3호기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자리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최양 선수 같은 경우도 내야에 너무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호준, 박찬형, 한태양. 그러니까 최양 선수보다 나이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서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가 쉽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양 선수는 딱히 김태형 감독이 싫어하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은 좀 더 젊은 선수들을 먼저 쓰는 것 같고, 맞아, 배재성 선수도
로나스 투수 목록 명단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나시면 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많네. 그렇고 내일도 걱정 많이 되고 박승욱 선수는 그쵸 돌아오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지금 215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그 구독 안 하시고 봐주시는 분들 구독 이참에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계속 뜨니까 사실 구독 안 해도 계속 페이지 그 유튜브 화면에 뜨실 건데 혹시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이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구독 이 유튜브한테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러너생보다는 그냥 잘하는 사람들 뭐 그 말도 맞죠. 근데 특히 와이스 선수는 좀 다른 팀들에게도 공략하는 거 보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들 정도로 우리는 힘도 못 쓰는데 좀 공략을 하니까 좀 힘든 것 같고 레이에스 멀티상 해줄 것 같다. 레이에스 선수가 그 이번 시리즈 쉬었죠.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 일정이었던 것 같고 2회 경기에도 이제 안타를 안 쳤죠. 못 쳤는데 4타수 무안타인데 어찌 묻어갔습니다. 이겨가지고. 네. 근데 레이에스 선수는 뭐 슬럼프라고 부를 것도 없고 보통 2, 3위 정도 못 치면 또 살아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쿨타임이 돌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박승욱 선수 타구질은 좀 와이스 선수는 제가 봤을 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공략이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사이클도 와이스 선수가 완전히 컨디션이 최상위 때만 롯데하고 또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박승욱 선수는 잘해주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 구상에서 밀려난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승민 선수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인데 근데 한태양 선수가 사실은 지금 세밀한 플레이에서 좀 못하고 있어서 박승우 선수가 남고 한태양 선수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한태양 선수를 굉장히 응원합니다만은 번트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플레이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근데 이제 한태양 선수는 대주자로서 가치가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루 수비에서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그럴 것 같고 어디 보자. 우체국 소포님 동희 마황 오면 외야 정리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윤동희, 황성빈, 복귀시 외야 정리. 일단 지금 우리 팀 외야수가 전준우, AS 그리고 장두성 그 다음에 김동혁 그리고 한승현 이렇게 있죠. 일단 한승현 선수는 내려가겠죠. 말소. 그러면 자 2명이 들어오고 1명이 내려가면 한 자리가 비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외야수는 6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내야 쪽을 내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엔트리를 잠깐 보면은 지금 엔트리 한번 볼게요. EU의 기준으로 그 엔트리를 한번 보면은 내야 쪽에 사람이 지금 벤치에 있던 사람이 내려갈 만한 사람이 박승욱 한태양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윤성빈 한동희 선수 황성민 선수가 올라오면 박승욱 한태양 선수 중에 한 명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장두성 김동혁 선수가 대주자로 앉아있는 게 너무나 높기도 하고 일단 수비 때문에 그러니까 2명이 외야에 나가도 결국은 전준우 레이스 1명은 수비를 봐야 되는데 막판에 둘 중에 자 대주자 1명 대수비 1명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승욱 선수를 내릴라 일단은 전민재, 이호준, 박찬영 이렇게는 안 내려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박승욱 한태양 중에 1명이 내려갈 텐데 물론 나승엽 선수도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황성빈 선수를 개인적으로는 그 선발 중견수는 장두성이 계산이 선다 쪽이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작년에 확실히 보여준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발로 안 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선발 중견수는 장두성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안정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한태양 선수가 세밀한 플레이를 못하기도 했고 김태형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려가면 한태양 선수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박승욱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더 중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전준우 선수는 수비를 안 보는 게 맞는 선수라서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전민재 선수는 휴식 주는 타이밍을 놓쳤고 그냥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끌고 왔죠.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쉬어버리니까 그냥 따로 휴식 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OST님 대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라이브 지금 제가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딱 1시간 채우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한태양 선수는 대주자 롤로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타격 재능이 굉장히 크게 보는데 변화구 대처 안 되고 좀 150 넘는 공 대처 안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호기가 수비는 제일 딸리는 듯.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황성빈 선수만큼은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
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비저블 썸띵.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도 많은데 황성빈 선수는 진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선수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이런 게 워낙에 크다 보니까 황성빈 선수는 뭐 주전이 못 되지언정 팀에는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이 롯데가 전공법으로 공략이 아예 안 되는 투수들이 나올 때는 황성빈 선수가 흔들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 값, 인비저블 썸띵.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볼 때 그 클러치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비저블 썸띵이 존재하는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치만으로는 볼 수 없는 야구라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선수들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윤고낭, 손이, 제니까지 놀고 왔던데 김민석 선수까지 같이 놀고 왔나요? 근데 뭐 월요일이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쉬는 날 저는 잘 노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맞아요. 구라더님 말씀처럼 황성빈은 4파, 장두성은 정파.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황두성은 누구야? 황두성은 옛날에 그 히어로즈 투수고, 황성빈 4파, 장두성 정파. 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혁 선수는 그 중간 무언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수염은 근데 저는 사실 그 머리 염색하고 길렀을 때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저는 이런 캐릭터가 팀에 있어야 되고 또 롯데가 이런 캐릭터가 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좀 떨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윈터시리 노는 건 상관없는데 화요일에 항상 부진을 하는 게 대체 뭘 하고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월요일 놀아도 된다. 근데 화요일에 못하면 욕 먹어도 할 말 없다. 이건 맞죠? 네. 이거 노는 건 뭐라 안 하는데 그럼 화요일에 정상적으로 하든가.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도루를 다른 애들이 은근 못함. 맞아요. 장두성, 김동현 선수가 주력에 비해서 도루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고 황성빈, 수염, 밀지 말라.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캐릭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못하면 뭔 또 수염 기르냐고 또 욕을 분명히 먹을 건데, 근데 저는 그게 황성민 선수의 매력인 것 같아서.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미치게 한다. 이게 슈퍼스타거든요. 그리고 윈터씨님, 네, 저도 황성빈 노란머리 말씀 좀 저도 좋아했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황성빈 백넘버 1번이 찰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번에 그 머리 기르고 노랑머리가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캐릭터적으로는. 근데 못해가지고 번호로 바꾸긴 했고 또 한현희 선수가 1번을 달고 싶다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황성민 선수 1번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두성 선수도 7번으로 바꾼 거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염 밀고 온다? 안 밀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못하면은 수염이 없음도 없는 대로 욕을 먹어요. 근데 이제 외모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거를 하면 제일 뭐라 하기가 쉬운 거니까 그냥 욕먹을 여지를 없애는 게 좋죠. 못한다면은. 그리고 말씀대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황성민 선수는 대주자로만 잘해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고 잘하면 스타팅 나오면 되고 아니면은 스타팅 나오고 벤치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고 잠깐 그 백넘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선수별 백넘버 찰떡인 선수, 그 다음에 진짜 안 어울린 선수, 이런 것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7위가 삐끗하면 내려갔는데 저희가 벌써 2달 동안 하고 있거든요. 2달 동안 버텼으면은 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진혁 선수 2군 출장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황성민 선수 고용불안 느낌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게 무리하는 게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노진혁 씨는 그냥 방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워낙에 고액선 연봉이라서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기감은커녕 진짜 저래 약간 눈살 찌푸리는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돈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돈 받고 2군에 내려가 있으면 후배들 밥이라도 잘 사주든가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호준 선수는 바꾸고 싶다 했습니다. 30번 뭐 안 올리긴 하고 지금 4번하고 3번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자릿수 중에서. 근데 왜 안 가지? 비어있진 않고 안 나오는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 3번은 신윤우지. 3번은 신윤우 선수입니다. 4번이 지금 비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3번은 신윤우고 4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 선수가 비어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번호가 좀 비어있는 게 있긴 한데 시즌 중이라서 그런가 바로 바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4번? 근데 4번 뭐 불기라면 사실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서 4번도 괜찮고 한 자릿수가 근데 남은 게 사실 별로 없죠. 자, 올해 대권 도전하나요? 저는 8월 말까지 2위권에 있으면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왜냐면 이 정도의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 내년에 성적이 더 보강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야구라는 건 만약이었거든요. 내년에 올해만큼 잘할지 아무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신윤우 선수는 부상 인제 끝나고 그 좀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있으니까 부상이었다가 이제 좀 회복을 해가지고 좀 경기에 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우 선수가 사실 올해 있었으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좀 아쉽죠.
네, 맞아요. 왜냐면 내야 외야 다 건실한 수비를 하는 선수라 가지고 야구에서 4번은 불결하고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그렇죠. 뭐 따로 그런 건 없죠. 4번 단 선수도 많았고 대표적으로 정보명 선수가 옛날에 0번 달기 전에 4번 달았었고요. 4번 단 선수들 크게 상관없어. 44번도 많이 다는데 뭐. 네. 그렇고 시트로 맞들이 말씀 전에 정현수, 정철원 선수는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시즌 불펜 투수들이 내내 다 퍼져도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대 노려봐야 돼요. 그 야구에서 미래를 보는 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사파 정파는 그 무협지에서 사파는 약간 그 정석적인 그 뭐냐 그 무협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정석적인 그 무술을 배운 게 아니고 약간 사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배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공번이랑 공공번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공 0002 02 이런 거 보통 불펜 포수들이 다는 번호거든요. 근데 손성빈 선수가 작년에 어떻게 00번이 달았는지 그리고 0번이랑 00번이 어떻게 이군의 존재를 같이 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무포님 말씀처럼 홍민기 선수가 새로운 장난감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큰일입니다. 적당히 못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최준용 선수, 정은수 선수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다음 바통이 홍민기 선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좀 걱정이고 선발진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도박을 건다면 데이비스 선수를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히 야구에 만족을 할 건지 아니면 가히 야구를 못 가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데이비슨 선수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아니면 도로 바꿀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명 선수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LG에 맞아 누구였지? LG에 양타 외국이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생긴 건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름이 생각 안 나고 현수란 장난감이 지금 고장이 나고 있거든요. 그 현수란 장난감이 재미가 없어지시고 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새로운 장난감을 써먹으실 것 같다는. 그리고 최준용 걱정 늘 말씀드렸지만 100%가 두 달인 선수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거에 따르면. 근데 이미 떼었었다. 후반기 못해도 실망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시베 맞아. LG 조시베 선수가 00번이었죠. 네, 00번이었고 맞아요. 우체국 소포님 김강현 선수가 제일 고생 중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은 한현희, 올해는 김강현. 그러니까 올해 고생상 수상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강현 선수는 내년에 좀 못해도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박진영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올라왔을 때 좀 되네라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그렇고 최주영 선수는 길면 3달, 짧으면 2달인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썼습니다. 후반기에 못해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희준 선수도 좋았는데 최희준 선수가 부상이 있었고 그 뒤에 딱히 소식이 없네요. 부상 이후 근황 2군 출장도 없고요. 김상수 선수도 작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좀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준용 선수는 그거 던지고 퍼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태미너가 약한 선수입니다. 내구도가 워낙에 약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롯데에서 벌써 뛴 게 5, 6년인데 제일 많이 던진 해가 72이닝인가 그러고 완전히 그냥 무너졌었고요. 좋은 해가 2해 있었는데 그때 다 50이닝이 안 됐습니다. 100% 컨디션은 한 해 30이닝, 40이닝 정도인 투수입니다. 그동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렇고 구승민 선수도 사실은 올해 안식년으로 가져가도 뭐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진해수 선수는 도통 출장을 안 하네요. 2군에서도. 그래서 제가 2군에 안 나온 투수들까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저도 1군 경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안 보이는 수술이 사실 뿅 하고 나타나면 제일 좋은데 기약이 또 안 보이네요. 그런 것 같고 어디 보자. 자 지금 벌써 10분 정도 남았는데 1시간까지 1시간 딱 채우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채널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이 기회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띠박하시고 띠박하니까 삼성빈 합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황성빈, 손성빈, 윤성빈.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도 상성빈이 합체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드디어 합체될 듯.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기다려지고 있고 1등팬 유튜버 분 오셨다? 누가 오셨죠? 아무튼 그렇고 삼성빈 개인적으로는 세 선수 다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손성빈 코인 기다린다 팔아서 제가 작년에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포수로서의 어떤 포텐이 다 터지면은 가장 최대치 값이 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타격이 올해 너무 발전을 못하면 좀 아쉽긴 한데 포수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또 기회를 잘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아승민 선수 근데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빠는 하나 팬님 네 하나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신데 높은 자리에서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두 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만나야 되고 심재민 선수가 통할까? 일단 심재민 선수는 구속 안 나옴이라서 저는 솔직히 올해는 생각 안 함.
생각입니다. 자, 오히려 후반기는 박세진 선수가 뜻밖의 활약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퓨처스에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좀 공들여서 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김상진 코치님께서 박세진 선수가 뜬금 활약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최준용 선수 군대 문제가 있나요? 군대를 안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요? 당연히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최준용 군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굉장히 놀라운데. 군대를 안 갔어요? 아시안 게임도 못 갔군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너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군 문제가 있군요. 근데 오히려 그냥 군대를 가서 2년 반을 쉬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 선수.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좋은 투수가 아니라서 차라리 공이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공 안 맞이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백두산 선수 근데 지금 백두산 선수가 군대를 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고. 어디 보자. 맞아요. 윤성민 선수는 그냥 카더라긴 한데 장기 대기로 면제가 됐다는 얘기가 돌긴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군대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냥 장기 대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시한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 묻어간 느낌입니다. 네, 성빈이 그죠. 윤성민 선수는 장기 대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오피셜은 아닌데 그냥 구단에서도 군대 얘기 굳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적당히 묻어가려고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근데 저는 그 아시안 게임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내년이죠. 26년 그 나고야인가요? 나고야 아시안 게임인가? 어디죠? 일본 어디였더라? 아이치 나고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인데 금메달 따기 대단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메달 따는 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1번 일단 대만이 절대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프리미어 12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나 프리미어 12나 비슷한 전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일단 대만 지키는 게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일본은 늘 아시안 게임 사회인, 그러니까 실업 선수인데 자국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 프로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생각하고 군대 미루고 이런 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 기다리다가 금메달 못 따면 너무 그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사실 군대가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그냥 플랜 맞춰서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야수들은 상무 붙으면 상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금메달 따는 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가 미필 원정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고 이미석 선수는 상무를 갈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상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기다리기에는 그냥 2년 반 갔다 오는 게 더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죽자 사회자 해도 기본적인 전력이 너무 벌어졌어요. 특히 일본에서 프로 선수가 나와버리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됩니다. 자국에서 하는 대회고 또 프리미어 12에서 대만한테 졌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는 실업 선수로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자국에서 하는 대회고 프리미어 12에서 대만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무는 근데 또 웃긴 게 그 구창모 선수가 상무에 갔는데 진짜 거의 안 나오고 전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상무에 가서 뭐 기초 체력 같은 거 훈련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아예 안 던지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 근데 상무가 또 많이 던지면서 감을 잡는 투수도 많아서 뭐 우리가 사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야구를 안 놓고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현민 선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오히려 현역을 가가지고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군대가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년 6개월은 진짜 금방이라서 그냥 현역 갔다 와도, 그러니까 옛날에 24개월 시절이 있었고 21개월이 있었고 지금 18개월인데 저 3달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1년 반이면 솔직히 잘 맞춰서 가면 한 시즌만 비는 거라서 군 문제 때문에 타격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22개월 때는 2시즌을 비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맞춰서 가면은 한 시즌만 비게 되니까 타격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상무 가서 잘하는 경우도 많다. 한동희 선수는 진짜 상무 가가지고 일단 주시안을 바꾼 게 너무나 좋았죠. 양궁 그 상무팀 감독님한테 좀 배웠다고 하는데 한동희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주시안을 바꾸는 거는 프로에서는 하지 못했을 변화라 가지고 상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죽순다는 게 멘탈적인 게 아니고 주시안이라는 변화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정훈 선수 트레이드는 하는 거는 괜찮은데 KT랑 왜 했느냐 는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그냥 김태형 감독 구상이 없는 선수라서 저는 그냥 박세진 선수가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정훈 선수는 우리 팀에서 안 썼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김태형 감독이 안 좋아하는 유형이거든요. 수비가 안 돼서 절대 안 썼을 것 같고, 저는 한동희 주시안을 바꾸는 변화가 있어서 단순히 2군 요포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군대 가는 시즌이랑 그 전 시즌이 너무 못해서 그렇지 막 사실 그 전에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한동희는 보여준 게 없는 선수다라는 게 기대에 못 미친 거지 순수한 우타자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근데 그 마지막 시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지 실적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너무 야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한 시간이 다 채워가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눈이 높고 지금 타선에서 한동희 선수가 17홈런 그러니까 3할 17홈런을 타던 시즌 성적을 내는다고 하면 천군만마죠 사실. 그래서 우리 선수니까 전혀 건강히 하고 뭐 잘해주기를 바라야죠. 네. 그렇고 이제 뭐 나이가 적지도 않고 많은 쪽에 이제 속하고 있는데 뭐 어른이 됐기를 바라면서 뭐 응원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한동희 선수는 뭐 안고 죽을 거라서 저는 무한히 응원할 겁니다. 한동희 선수는 무한히 응원을 할 거고 잘해야지 우리 팀이 또 높은 곳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희 선수의 마지막 시즌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정도였고 주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주장이라는 부담까지 좀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뭐 김원중 선수가 투수가 주장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김원중 선수가 주장을 하거나 그쪽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손준호 선수가 주장을 그만해야 될 건데 다음 주장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수인 것만 빼면 김은중 선수가 여러모로 가장 적합한 순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중간에서 중상에 있는 고참들 중에서 보통 하니까요. 고승민 선수도 주장을 못할 나이는 아니죠. 네. 윤동희 선수는 주장하기엔 너무 어린 것 같고 고승민 선수가 하려면 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가긴 하죠. 99년생인 고승민 선수가 2000년생이니까 주장을 못할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윤동희 선수는 아직 너무 좀 이른 것 같아요. 주장을 하기에는 2003년생이니까 진짜 전 세계 최연소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저는 주장 자 26 시즌 주장 저는 김원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면에서 레이스 선수는 외국인 선수가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유강남 선수는 주장하기에는 일단 자기 역할 먼저 해야 돼서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호준 선수는 뭐 언젠가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최연소 주장 밈은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호준 선수가 04년생인가요? 자 04인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윤동희 03, 이호준 04인데 윤동희 주장해도 안 이상함 최연소 캡틴.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 이미지가 진짜 20대 후반 느낌이 좀 나요. 너무 플레이 뭐 어릴 때부터 잘했고 플레이 스타일도 어른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교해서 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호준 선수는 거의 무슨 중학생 같은 느낌인데 윤동희 선수는 20대 후반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생긴 거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굉장히 어려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윤동희 선수 이제 만 22세입니다. 느낌은 한 27, 8은 된 것 같죠. 맞아요. 한태양 선수도 03이죠. 한태양 03. 그러니까 이게 참 윤동희 선수 이미지가 도련님 뭐 이렇잖아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는 워낙 2년 차부터 잘했고 국가대표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것 같고 또 플레이 스타일이나 쫄질 않으니까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윤동희 선수 군대 준비하다가 상무 못 가고 조신 선수가 상무를 가고 윤동희 선수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다음에 잘해가지고 아시안 게임도 이르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하면서 대타로 갔는데 거기서 잘해가지고 이제 국가대표 외야수로 올라섰죠. 네, 동희는 네 주장은 키키키. 전민재 선수는 주장하기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내년에는 김원중 선수가 제일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수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김원중 선수가 투수장도 이미 하고 있고 투수라고 해서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술 먹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야구만 잘 하면. 네, 다 술 먹잖아요. 저도 술 먹고 술 먹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술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네 생각 안 하고 전준호 선수가 몇 년 더 해야 되겠네. 한동희 선수 병장놀이 하고 있대네.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좀 마음에 한동희 병장놀이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필요해요. 한동희 선수는 병장놀이라도 해서 좀 내가 왕이다 이런 좀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병장놀이 많이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황성빈 선수 주장은 황성빈 주장 08 정수근 주장 느낌 딱 이 느낌이거든요. 물론 황성민 선수가 그런 사회면에 오르내리진 않겠으나 이미지상으로는 딱 저 느낌이에요. 네,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지 않을까. 박찬호 선수 FA. 네, 모르겠습니다. 내야에 지금 전민재 선수도 있고 이호준 선수도 있고 물론 뭐 좋은 선수는 영입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입을 할까? 일단은 그 3인방이 빠져야 되는데 돈이 안 빠져가지고 힘들 겁니다.
황정민 선수는 근데 또 주장시키면 못 값칠 것 같아요. 본인의 무게감을 느껴가지고. 맞아요. FA는 S급만 사는 걸로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외국인 선수의 돈을 더 많이 쓴다던가 확실한 쪽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정훈 선수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 건 맞을 거고요. 아 맞아요. 손호영 선수가 연차나 여러 가지 실력이 올 시즌 성적이 나왔으면은 딱 주장할 연차인데 뭐 성적이 너무 지금 안 나오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1시간이나 했는데 255분이나 계속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 방송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아방 5분 후 마무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넘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라방 야업날에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뭐 라디오 키즈기도 해가지고 항상 라디오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라디오 방송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고, 예상 라인업 근데 김태형 감독님의 용병술은 일개 팬은 감히 예상할 수 없다 라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습니다. 예상하는 거를. 네, 포기했고, 지윤님 마지막 또 멤버십 선물 감사드립니다. 5분 빨리 받아가시고요. 멤버십 선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바로 한 달만 하고 해지하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1+1이라도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약간 1+1은 상도덕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병술 1개 팬은 예상할 수 없다. 다 들어맞고 있으니까 실험실이 대체로 그냥 뭐 응원하겠습니다. 무지성으로. 네, 그냥 응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홉조그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홉조그님 또 만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또 히뚜루 마뚜루님이 라인을 짜셨습니다. 황성민, 박찬영, 레이제스, 전준우, 나승엽, 유광남, 김민성, 전민재, 장두성 이렇게 짜주셨는데, 상대 선발이 우투수니까 이게 정배이긴 하겠네요. 정배이긴 할 건데, 내일 홍민기 선수가 선발이라서 퓨처스에서 호흡을 많이 맞춘 손성빈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채팅하고 엽서 써야 되겠네요. 재밌네. 비시즌 엽서도 한번 받아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라디오 감성으로 엽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는 콘텐츠도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좀 비시즌 구상, 방송 구상이면 일단 제가 개인 녹음실이 있습니다. 약 4.5평. 그래서 비시즌에 좀 라디오 같이 구독자분들 2-3분 정도 모시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짜 야구 추억 토크쇼 이런 거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 얼라드는 엽서가 뭔지 모를 듯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고, 이규영님 마지막에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홉저그님 라인업이 정석적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김태형, 유강남 박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예측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라인업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고, 맞아요. 타격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것도 안 맞죠. 사실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요. 좋을 때 타격 쓰고 또 내려가면 바꾸고 하면 되니까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벌써 1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또 월요일 밤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내일 경기 또 리뷰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반기 플러스 10 채우고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2승 1패 딱 해가지고 플러스 10 딱 채우고 시즌에 전반기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라방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누는 시간 조금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